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그 목발 들고 다니는 데는 많이는 못 다니고 꼭 필요한 모임 그런 때 다니는데 이제 그런 대로 괜찮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일상이 많이 달라지셨을 텐데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병원에 갔다가 집에서 그냥 거의 뭐 편하게 쉬는 중이고 가려하는 중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지금같이 꼭 저에게 소중한 분이 만나자고 하면은 뭐 만사 때려놓고 이렇게 이제 다니죠. 출간하신 시집 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가요? 그게 그 통상적인 시를 보면은 뭐 서정시, 서경시, 그다음에 전원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시 속에 그 어떤 낭만 시도 좋고 하지만은 철학이 담겨 있지 않으면 시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삶에 큰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의 철학을 접목시켜서 철학시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아 집필한 거죠. 네. 그럼 이 시집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계기는 처음 젊었을 때부터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기본적인 그 사랑이 내 현재 인생에 얼마만큼 큰 힘이 되었는가를 젊었을 때 몰랐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은 그 생애 사고를 갖다 겪은 후에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식 간의 그 사랑에는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자비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보훈을 해야 된다는 말. 그 말씀 젊은 시절에는 크게 무슨 뜻인지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많은 그 세상의 세파를 겪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참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그 틀림이 없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젊은 시절 동안에 부모가 저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런 사실을 저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부모의 사랑을 그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보훈을 못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젊은이들에게 그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나와 같이 부모에 대한 회한을 느끼지 않고 정말 그 평안하고 행복하게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책을 쓰게 된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 책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이 삶이 암만 그 힘들고 거칠더라도 희망을 가지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철학시로 33편을 담아서 시집을 내게 됐었죠. 그럼 이번 시집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작품이나 문학 활동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쓴 작품에 가장 그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갈매해상이라고 저희 어머니의 그 일대기를 그 소설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재판까지 해가지고 한 8,000부가 팔려 나갔어요. 네. 책을 읽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잘 썼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고 그 서부교육청의 그 교무부장 국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 책을 읽고 갈매해상을 읽고 맨 처음에 몇 페이지만 읽고 끝내려고 하다가 한번 책을 딱 접하고 나서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5시간 동안 그 책을 하루에 다 읽었대요. 새벽 그 11시부터 우리 그 미아 회장님도 또 그랬다고 했는데 새벽 저녁 11시부터 잠깐 읽고 자야 되겠다고 하다가 새벽 5시쯤에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앉았던 책상 의자 뒤에 고개를 숙이고 2시간 동안 울다가 그 서부교육청에 근무하러 갔다고 하면서 정말 그 감사하다고 얘기하나 정말 저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질 정도로 이분이 30권을 사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쭉 그 선물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감동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엔티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치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파도 있게 되는데 그 반대파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그분이 이제 전라도 화순 분인데 읽고 나서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 손을 딱 잡고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옛날에 저하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굉장히 얼굴만 보도 피해가고 했잖냐 그러니까 아니 그럴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대한민국 보건체조를 그 창조한 송기택 박사님 그분을 통해서 제 책을 읽었대요. 그 이제 송기택 박사님 말씀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세상에 이런 그 어머니와 자식의 그런 사랑 같은 게 있구나 해가지고 거의 감동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전파가 지역에서 굉장히 그 저를 갖다 이제 그 높이 올려주는 그 계기가 됐죠. 이제 그 책에 위에 이제 정사 영웅 삼국지라는 그 책을 갖다 제가 만들었는데 그 전에 삼국지라고 하면 나간중 모태 삼국지가 99%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근데 나간중 모태 삼국지는 사실은 그 70%를 갖다가 이제 정사를 바탕으로 썼다고 했죠. 막상 제가 이제 삼국지하고 정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나간중 모태 삼국지는 70%가 사실 허위더라고요. 그냥 막 재미를 갖다 많이 엮어가지고 만든 거리야. 그 보는 순간에 어느 날 제가 정사를 바탕으로 삼국지를 제대로 써야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귀감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돼가지고 8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정사 영웅 삼국지를 정사론을 바탕으로 쓴 영웅 삼국지 책을 냈는데 그거는 95%가 정사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간중 모태 삼국지에 있는 5장면만 좀 사람들에게 깊이 어필이 돼 있어가지고 5장면을 뺀 나머지 95%는 이제 정사를 바탕으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제의 실제적인 일생기, 유비, 그 장비,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그 개인 그 전기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책이 이제 근데 95% 정사를 바탕으로 하고 99%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의 실제 자기 활동상을 담았어요. 그 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교보문고에서 그 꾸준히 스테디로 팔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집 그 심 만약에 이제 그걸 찾아보려면 그 심 쓰고 옆에다가 저자 강영원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책이 튀어나오는데 교보문고에 이제 선전이 딱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지필 내용이라든지. 근데 그 책을 그 누른 그 상태로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시고 나서 책을 갖다가 읽었는데 지금 꾸준히 뭐 하여튼 스테디로 지금 계속 팔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고맙다. 정말 저 개인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여튼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제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제가 행복한 상황인데 향후 하나 쓰려고 하는 그 책에는 그 갈등의 자화상이라고 이제 쓸 예정이에요. 그 뭐냐면 그 강영원 그 책에 그 나와 있지만 그 회환이라는 그 시편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는 뭐 평상시에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게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갈매상에서 그런 사랑이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8,000부라는 책이 팔릴 정도로 많이 저기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머니와 그 반대로 아버지에서는 애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시나 했는데, 그건 제 어렸을 때 잘못된 생각이었고, 지금 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들이 일반적인 아버지들로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베풀었던 거고, 제 자신이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잘못됐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이건 정말 젊은이들이나 독자들에게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자기 자식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거기에 문구 하나 중에는 세상 살아가는 게 암만 힘들어도 이제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건 표시를 하겠죠. 근데 세상은 가장의 무게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아무리 공허한 하늘에 당신이 소리를 질러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걸 갖다 이제 회 안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삶은 그런 글인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싶은 아버지에 대한 저희 회한, 그리고 부모가 어렸을 때 저에게 얼마만큼 잘했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가서야 내가 아버지가 얼마만큼 우리 자식에게 사랑했는가를 갖다 알림으로써, 지금 젊은 층이나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층은 부모를 하대한다고 할까? 부모에게 존중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온을 하지 못하는 젊은 층이 저 같은 회한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썼죠. 네. 그래서 혼심, 이제 남은 저의 심혈, 혼신은 갈등의 자화상에 이제 담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나올 작품 이제 그렇게 갈등이시군요. 네. 그럼 젊은 세대나 글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희 세대는 저기 하나 아쉬운 점은요.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한민국을 세계 최의 빈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50불이었던 세계 최하에서 두 번째 가난했던 나라를 지금 세계 6대 강국,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했던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렵게 살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국민들 자체가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형제들 이런 정도의 후배 세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 힘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6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계기인데, 지금 후배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세계 OECD에서 최고로 책을 안 읽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발표가 나왔을 정도로 너무 책을 안 읽어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들고 거기에 심몰돼 가지고. 그런데 이 넓은 세상은 조그만 핸드폰에 흥미 위주로 보이는 그거에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책을 통하면은 넓은 세상이 자기 시야가 세계적으로 퍼진다고요. 그런 점을 우리 젊은 층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선배 세대, 너희 선조 세대가 세계 최빈국에서 만들어낸 세계 6대 강국, 경제 10대국은 이제 조만간 저는 경대 5대, 4대 대국에 진입할 거라고 확신을 들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세계가 한국을 갖다가
우러러보고 한국에 오지 않으면 그 한국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전은 그 인물 자체가 전부 다 엘리트예요. 그 엘리트들 기준은 뭐냐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책 속에 길이 있는 거죠. 인생의 길.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읽고 그런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정비하고 그 시야를 넓히면 정말 우리는 그 현세의 세계에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물질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은 돈 1억 더 많고 2억 더 많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정신 세계를 사상의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면 거기서 행복이 있거든. 물질적인 행복하고 정신적인 행복이 함께 협쳐지는 거 이거는 책 속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을 너무 안 읽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책을 갖다가 읽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그럼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세는 뭐냐? 글을 쓰는 사람들은 흥미유지의 책 그리고 재미만 가지고 깊이 있지 않고 아주 그냥 세속적이고 관속적인 책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이면서 사상적으로 자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그 재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평생 사는데 귀감이 되는 가치 있는 책들을 쓰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네. 제가 이게 네. 과연 유튜브를 했을 때 3분에서 5분 정리. 정도 저 생각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다리를 정리. 다치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